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 156, 그 발췌록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뭐랄까 우리 몸에 숨겨진 가능성, 또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상당히 좀 도전적인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 나열을 넘어서 이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슈타이너 글은 사실 지적인 탐구, 그걸 넘어서 우리 각자의 어떤 내면적 변화를 촉구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제시하는 영적 인식이라든지 인간 진화에 대한 개념들, 이게 때로는 좀 어렵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공하죠. 오늘 저희가 이 흥미롭고도 깃튼 개념들을 좀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 딱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춘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오컬트 독서, 그러니까 감각 너머의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거울이라는 비유를 딱 들어요. 거울이요? 네. 뇌나 감각기관이 경험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더 깊은 영적 현실을 그저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건 뇌가 의식을 생성한다. 이런 일반적인 물질주의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아, 거울 자체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그러면요. 예를 들어 뇌 손상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슈타이너 관점에서는 거울이 깨지거나 좀 흐려지면 이미지가 왜곡되듯이 뇌라는 반사 도구가 손상되면 현실 반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딱 그 비유예요. 뇌는 의식의 근원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 이 물질 세계에 표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다. 이거죠. 아하, 도구. 네. 그래서 그 도구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깊은 현실을 준비 없이 직접 육체로 막 끌어들이냐고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요. 해로울 수 있다고요? 네, 마치 너무 강렬한 빛을 맨눈으로 도려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인식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슈타이너는 우리 몸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몸의 특정 부위가 단순히 현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진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거 정말 상상력을 엄청 자극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우리의 머리가 과거 진화 단계, 이걸 그가 상징적으로 달 단계라고 불렀는데 그 시기의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달 단계.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죠. 어깨뼈나 무릎뼈 같은 부위가요. 미래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사고기관의 초기 형태라는 거예요. 네, 어깨뼈랑 무릎뼈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라는 해석입니다. 어깨뼈는 미래의 목성 단계, 그리고 무릎뼈는 금성 단계의 기관으로 발전할 씨앗이다. 이런 식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무릎뼈가 미래의 어떤 기관으로 발전할 씨앗이라뇨? 와, 이건 진짜 거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혹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조차도 미래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준비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슈타이너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미래의 의식 상태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 속에 있다는 시각인 거죠. 와, 이게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요. 그는 인류의 어떤 신체적 그리고 영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아, 이렇게 우리의 인식과 몸에 대한 좀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더 깊은 현실과 연결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그 해답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좀 넘어서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요? 네, 바로 주변 세계, 그러니까 다른 존재나 자연 현상에 대해서 사랑이 담긴 관심, 영어로는 loving interest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사랑이 담긴 관심? 이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나 분석적인 관찰 이런 게 아니고요. 대상과 깊이 공감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자연을 그냥 물질 덩어리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현실이 드러나는
일종의 표현으로 읽어내라고 제안합니다. 표현으로 읽어내라. 네. 예를 들어 동물 세계는 자연의 관상, 뭐랄까 얼굴 표정 같은 개별적 특성으로 보고요. 식물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의 표정, 그리고 광물 세계는 고정된 형태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몸짓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와, 내면의 인식, 그리고 외부 세계, 또 우리 몸의 잠재력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혹시 이런 통찰을 좀 실제적인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오이리즘이라는 움직임 예술인데요. 오이리즘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슈타이너는 오이리트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력의 흐름, 그걸 이제 그가 에테르체라고 불렀는데 그 에테르체의 움직임을 가시적인 신체 동작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어요. 아,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움직임? 그렇죠. 단순히 미적인 표현을 넘어서 교육적으로도 심지어는 치유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봤습니다. 그가 설계한 독특한 건축물 있잖아요. 괴테아눔. 네네, 괴테아눔. 그것 역시 이런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원리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슈타이너의 발췌록을 통해서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몸이 정말 상상 이상의 진화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 또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엿봤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또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이나 신체 기관들이 더 깊은 현실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호나 문자와 같다고도 말했거든요. 기호나 문자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언어를 배우고 해독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언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사유해 보실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